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 이제 간단한 뉴스들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정들을 정리해서 보니까요. 뭐 굵직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 일단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네, 현재 필리핀에 가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그리고 산업부의 국정감사 이런 것들 일단 오늘의 중요 이벤트가 되겠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아세안 동남아 순방 일정은 필리핀에 갔다가 싱가포르에 방문을 했다가 그 다음에 라오스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순방 일정을 가지고 있고요. 라오스에서 진행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전투기를 구입한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안보가 이제 방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해외에서 세일즈를 할 만한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방산하고 원전이 지금 메인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여기서도 있을 테고 싱가포르에서도 있을 테고 라오스 방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내내 방산 원전 이야기는 있을 거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수요일 날 휴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휴장이고요. 한글나라 휴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이 이제 마침 산업부 국정감사입니다. 근데 뭐 국정감사가 다른 것들은 뭐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이 산업부의 국정감사 특히 그 중에서도 체코 원전과 동해가스전 관련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가 수주 아니냐. 사실상 손해 보는 수주 아니냐, 돈 받을 수 있는 건 맞냐. 지금 설왕설래 되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뭐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동해가스전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라고 해봐야 기존에 노출되었었던 뭐 의혹들 왜 이렇게 작은 업체에다 맡겼냐 이게 실제로 사업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건데 뭐 관련해서는 특별한 추가적인 어떤 뭐 이벤트가 되어갖고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북한 인민회의는 뭐 의미 없죠. 오늘도 풍선을 지금 막 풍선 쏘고 있거든요. 보내고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과거에는 스페이스X가 이제 로켓 발사하게 됐을 때 한국에서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움직인 적도 있어요. 근데 최근엔 그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유의미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일정인데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뭐 어닝 쇼크일 거다, 예상 하위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뭐 사실 신빙성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굳이 공유하진 않았었습니다만 앞서 삼성전자 부도설도 한번 돌았었죠. 네, 부도설도 한번 돌았었고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별로 아무도 믿지 않는 썰이지만 외국에서는 조금 진지하게 돌았었다고 보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 잠정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주식들의 어떤 희비가 조금 갈리겠죠, 한국은. 네, 갈릴 테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싱가포르 방문 일정이 시작이 됐고요. 세계제약 바이오 전시회가 CPHI가 개최가 됩니다. 요 내용 관련해서도 이제 그 생물보안법 이후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연관 지어 갖고 나오는 기사들이 많아요. 이따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국내 제약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FOMC 의사로 공개가 되니까 당연히 추가 비컷 이야기가 나오나 이런 얘기를 지금 다들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고 밑에 보시면은 한국은행도 금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아니다 11월 달에 할 거다. 뭐 이제 전망이 다들 다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이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내릴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유럽이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내릴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 때도 미국이 뭐 두 번, 세 번 올리면 한국 한 번 올리는 식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따라갔거든요. 만약 미국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경제 여건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면 따라갔었고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그 보도 예정 자료들도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목요일 날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 자료가 이제 배포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또 당장 뭐 주식에 큰 그건 없어 보이고 예전에는 이제 그 해산물 관련주라든지 육류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희비가 엇갈린 적도 있었었죠.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요것도 이제 보도 예정인 그 헤드라인인데 뭐 한류 어쩌고 하면서 이제 약간 엔터주랑 엮어갖고 이제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그렇다고 엔터주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분명히 의견 드리고요. 10월 22일 날 현대차 인도증시에 상장될 예정인데 요때는 요건 좀 이벤트 될 수 있는데 이번 주 일정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죠.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네,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네, 이 정도는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제 그 아세안 순방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방산이나 원전 협력 국가도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방산 원전 쪽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예, 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정해진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별도로 이 일정표에서 코멘트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시죠? 이스라엘 보복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란은 지금 항공편도 중단했어요. 9시간 네, 중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보복 공격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이 정도 일정들이 있고 뭐 그리고 곁다리로 중간중간에 뭐 스페이스 X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뉴스가 나올 수 있다. 나는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장의 마감 동향을 한번 볼 텐데요. 보시면은 미장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우존스 보시면은 여전하죠. 네. 이게 주식을 이제 잘하는 고수든 못하던 하수든 네, 초보든 누구든 간에 정말 어렵지 않은 제가 기준을 하나 제안해드리자면 주식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 추세라고 하죠. 기본 방향성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내가 참여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내가 공략하고 있는 이 종목이 기본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당연히 주식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우는 기본 방향성은 우상향입니다. 초점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고점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뭐 엔캐리 사태가 터지고 했을 때 참 힘든 시절을 그 보내고 나서 아직 회복을 못한 반면 미장은 신고가 부분입니다. 그냥 신고가가 아니고요. 역사적 신고가요. 예, 보시면은 와 1998년도부터 지금 차트인데 근데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 있습니다. 다우는요. 네, 다우는 나스닥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한국이랑 기술적인 위치가 달라요. 한국은 약간 요런 차트 느낌이죠. 여기 있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우상향인 증시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우상향인 증시입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괴리가 엄청 크죠. 그래서 자꾸 어떤 흐름이 등장하냐면 미장이 올랐어. 그럼 한국 증시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미국이 올랐는데 한국도 오르겠지 하고 갭상승 출발을 해요. 근데 항상 정강 후약이죠. 열의 아홉은 정강 후약이에요. 제가 어떤 대단한 스킬로 제가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시황 이야기 해드리면 거의 90% 맞춰버리죠. 오늘 이럴 겁니다. 오늘 오전에 패스하시고요. 오후에 공략하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코멘트 다 드리잖아요, 여기서. 참고로 이 텔레그램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실시간으로 뉴스나 관련 코멘트나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필요한 그 매매 전략이나 저희 시장 뷰 같은 걸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뭐 교육 강의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소개도 해드리고 매매 볼만한 가진 종목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여타의 어떤 텔레그램이나 주식 카톡방들처럼 네, 여러분들에게 뭐 회원가입하라고 뭐 이런 코멘트가 일절 없습니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증시 보시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주식시장의 위치가 달라요. 제가 어떤 대단한 스킬로 여러분들께 어떤 오늘 정강 후약이에요 미리 말씀드렸고 맞추기 이게 아니고 추세가 꺾여서 그래요. 지금 미장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놀아주고 있는데 한국은 이걸 추세라고 할 수 없죠. 네, 힘든 과정 중에 있고요. 그거는 뭐 코스닥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에서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나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올라와 갖고 그나마 뭐 코스피보다 좀 낫다 이 정도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그냥 뭐 도토리 기적입니다. 뭐 글로벌 증시에서 보게 된다면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네, 성적은 최하위권입니다. 정말로 최하위권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가 추세가 좋지 않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장 올라서 한국이 갭상승 출발하면 거의 정강 후약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이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데는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한몫을 하죠. 네, 거의 뭐, 방금 전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방향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추세는 아셔야죠. 내가 속한 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 아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자, 삼성전자의 어떤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하방입니다. 하방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주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좀 반전이 되면 좋겠는데 못 되면은 이 계속 압박받는 거예요. 삼성전자, 부도설, 감원설 지금 끊임없이 잡음이 나오고 있고 3분기 실적 이번 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잖아요. 3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일 거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이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승 추세 이런 구간 네, 이게 지금 없어요. 반도체에서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놀아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제약바이오 가시라고. 지난주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살아있고요. 신고가 보여주고 나서 놀아주는 차트예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조선주, 제약주, 방산주. 맞잖아요. 그거 아니면 그나마 최근에 조금씩 이제 유가 안정되고 환율 안정되고 하면서 올라오는 게 항공주 조금. 아, 조금. 뭐 그게 되게 드라마틱한 우상향 추세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 이거 말고 이제 개별주 이렇게 보셔야죠. 제가 괜히 지난달부터 여러분들께 제약방산 조선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매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안정적 추세이고요. 반도체나 이런 애들은 치고 빠져야 돼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올라가려 하면은 최근에 물린 사람들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매물대로서. 네, 이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전히 이번 주도 저는 여러분들께 아직은 방산제약, 조선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일단은, 상승을 했고요. 이번 주에 FOMC 일정 있는 것도 알아줘야 되겠고, 한국 입장에서는, 금리 발표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산업부 국정감사가 오늘입니다. 체코 원전이나 동해가스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이후에 있을 국정감사 일정들을 쭉 보더라도 오늘이 제일 핫할 것 같아요. 네. 또 봐주시고,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주식이 크게 움직이겠나 싶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아세안 순방 중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좀 추가 수주 소식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었죠. CPHI 이번 주에 열리고 이때 생물보안법 때문에 이제 빠져버린 중국 오늘 이제 공략하겠다라고 해서 뭐 여러 제약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굳이 참여하는 제약사만 공략할 필요는 없고요. 뭐 이렇게 되면 수급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제약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 한 주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고요. 당연히 원전 방산. 이거 뻔한 겁니다. 당연히 원전 방산이고 대통령이 나가서 제일 잘하는 지금 메인 아이템이잖아요. 원전 방산. 필리핀은 우리나라 전투기도 도입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때 어떤 뭐 방산 이야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후에 싱가포르, 라오스까지 쭉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재계 총수들도 이 순방 일정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정의선 지금 회장도 지금 참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관련해서 이제 다른 어떤 우리나라
그룹 총수들이 이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수주들 소식도 들릴 수는 있어요. 일단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뉴스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남양주 아파트에서 이 북한이 보내는 풍선 때문에 화재가 났습니다. 또 파주였나요? 파주 공장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론이 약간 씨발 이거 그냥 풍선이 아니고 이 정도면 폭탄 아니야? 이 정도면 공격 아니야? 테러 아니야? 이런 여론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그 와중에 오늘 오전에 이제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에서 화약띠, 타이머를 달아놓은 이 오물풍선 무기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참고를 해드렸고요. 참고를 해드렸고 개인적으로는 이 새끼들이 그냥 약간 그 묘한 그 밀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정도면 공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여러 피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잡겠다고 이거를 뭐 격추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네, 얘네들은 뭐 신나게 지금 풍선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프랑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타냐후가 한마디 했죠. 네, 너네 그거 이란 돕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 했고 일단 이스라엘은 당연히 지금 멈출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란이 보복을 강행했고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예고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뭐 똥줄 타갖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 정예부대 사령관 연락 안 돼. 헤즈볼라도 새로운 수장 연락 안 돼.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보복 임박 관측. 이란 석유장과 핵심 석유 터미널 방문. 이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죠. 그건 외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란 석유장관이 뭐 핵심 시설들을 방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도 있었죠. 이스라엘의 어떤 보복 공격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시간 동안 항공편을 취소했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3주 만에 1만 명이 죽었다. 뭐 사상이죠. 죽었다는 건 사상이고 가자지구 현재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은 지금 매우 빠르죠. 일단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란 직접 때릴 준비 끝냈다. 계속 나와요. 거의 뭐 이번 주 안에는 공격 들어갈 것 같은 태세입니다, 지금.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명피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날짜가 현재 스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이제 가자지구는 뭐 4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일단 진행 중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딱히 멈출 기미가 안 보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도 사실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어갖고 무기 중단이나 이런 카드를 지금 꺼내들기 힘들죠. 다만 뭐 해리스나 트럼프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이와 관련 코멘트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멈춰라, 그만해라, 휴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씨알도 안 먹히죠. 가자지구 벌써 1년, 네, 중동 화약고 5차 중동 전쟁 뭐 이러면서 이제 기사는 계속 나와주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이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국은 납기일이 빨라요. 한국은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면서 기술력이 좋아요. 그러면서 AS도 정확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부자 국가여갖고 금융 지원도 잘해줘. 아우 1% 저리로 해줄게. 네, 금융 지원도 잘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빨리 좀 달라고 찾는 거예요. 예컨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네, 이라크도 우리나라 지금 헬기 수출 대기 중에 있죠. 네, 그 위에는요. 네,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 대표적인 예로 폴란드, 네, 한국 단골 고객들이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이 속도를 납기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방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네,
일단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게 된다면 뭐 스페이스X, 뭐 7일 박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요즘에 이런 뉴스 한 10번 나오면 한 번 움직이는 꼴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금투세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네,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근데 거의 뭐 유엔은 확정이죠. 근데 이게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면 상대 여당 측에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대통령부터 대통령실까지 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폐지를. 동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동의해라고 하기에는 모양새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폐지 같은 유예. 이걸로 가자. 네, 폐지 같은 유예. 그래서 참 이제 정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없는 말장난. 네, 싸움이 이제 정치인 것 같습니다. 뭐 폐지 같은 유예 하자.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LG엔솔의 배터리 주문했다. 10일 양산한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지지율은 거의 박빙인데 기사가 거의 이래요. 어디서 여론조사를 하든 간에 둘이 박빙이거나 해리스가 우위이거나 트럼프가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이런 건 최근에 뉴스가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에서 뭐 최근에는 트럼프가 고령 리스크를 지금 뭐 말이 어벙벙하다거나 말을 좀 더듬는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포착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바이든이 받았던 공격을 트럼프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삼성전자죠. 네, 이번 주에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인력 감축, 네, 뭐 전방위 구조조정 칼바람 이러면서 좋지 않은 기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중요 뉴스들을 공유해드렸었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증시 일단 당분간 답 없어요. 네, 저 여러분들한테 조정 끝났다 이제 우상이야 이런 얘기 못 해드려요. 한국 증시는 당분간 답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크게 지금 기대가 안 되는 증시이고 관련해서 이 한국 증시가 추세를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매매를 하시는 거 권장해드리고 싶고 특히 약간 지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비컷을 할까? 아직 긴가민가 하고 한국도 아직 긴가민가 하고 금리 인하는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속도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이란 얼마나 부딪힐지 좀 긴가민가 하고 네 이스라엘이 보복을 할지 안 할지 어느 정도 수준을 할지 예전처럼 한 번씩 주고받고 끝낼까? 네 좀 긴가민가 하고 헤즈볼라 소탕한다고 100만 원 들어갔는데 얼마나 잠겨야 될지도 긴가민가 하고 네, 뭐 아세안 순방 일정이 들어갔습니다만 방사능 원전 관련해서 당장 뭐 확정된 건 없잖아요. 네. 뭐 방사능 원전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방사능 대규모 수준 아직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모든 이벤트들이 요런 상황입니다. 뭐 어떤 하나 때문에 이제 완전한 우상향이다. 이제 증시가 안정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금투세도 마찬가지고요. 다 요렇게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좀 되게 소극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은 추세가 꺾인 국가라서 당분간 올라가더라도 계속 막히는 흐름들이 연속될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큰 기대치는 내려놓고 보수적 대응을 이어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뭐 방산, 조선, 그리고 제약 이런 쪽은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마다 모아가는 식으로 고려해 보시고 이번 주는 특히 그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때문에 제가 차트상으로는 별 기대 안 되는데 그래도 빠지기 많이 빠졌으니까 잠정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 내지는 실제 예상 하회 실적 발표하면은 그래 3분기 예상 실적 부진 다 반영됐어. 이제 올라가자 이러면 저가에서 투입될 수도 있거든요. 많이 보셨다시피 실적 안 좋게 발표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조금 확실한 어떤 바로미터가 없는 이벤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당장 어떤 무조건 이거 사야 돼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그래 뭐 휴장도 있고 뭐 이스라엘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뭐 금통위 금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번 주는 주면 사고 아니면 말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단타를 치시든가 깔끔하게 치고 빠지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고 저는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가 다른 강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편하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링크 클릭해서 놀러 와 주시고 네, 이따가 텔레그램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